선거 시계가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국민의힘은 생각보다는 대체적으로 순항하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저기가 다 지뢰밭이고 그야말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난파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마이너스 37, 이제 선거일은 꼭 37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3지대를 자초하던 빅텐트는 열 하루 만에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지금은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들 힘든 가운데 이낙연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을 모아서 연대를 구성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개혁신당은 정말 춥고 배고픈 그런 입장 속에서 이준석이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 개혁신당이 자신만만하게 출발했었는데 저는 이준석이의 그 언행을 보면서 마치 민주당의 이재명과 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개혁신당으로 볼 때는 대단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몹시 아주 급한 모양입니다. 작년 10월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서울과 대구 보수의 텃밭에서 지지자가 이틀 새에 2만 명을 넘어섰고 또 나흘 만에 4만 내지 5만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라고 지지세가 대단하다라고 언론에 장황하게 떠버리면서 자랑을 한 기억 여러분 나십니까? 얼마나 바삐 언론을 다니면서 자랑을 하기에 바빴었습니까? 특히 이준석이 한 그 말 가운데서는 서울 수도권 지역의 그 지지율이라든가 보수의 텃밭인 대구, 영남 지역에서 많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반응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들뜬 마음으로 아주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녔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따라서 그는 서울 쪽에다도 욕심을 부리고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 승부를 걸고 출마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인 바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볼 때에 최소한 30명의 의원은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아주 호언장담까지 하고 이준석은 전국을 누비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의 말과는 다르게 저는 이준석이 말을 할 때마다 너무나도 가볍게 말이 앞선다.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 행동도 가볍지만은 말을 너무나도 함부로 하기 때문에 상대를 갖다가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장제원 의원에 대한 비난 기억하십니까? 자기 지역구 지지자들을 초대하는 것은 의원으로서는 당연한 그 행사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지역 주민을 모아서 그야말로 행사를 벌이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버스 90대를 동원해서 지지자 4, 5천 명 정도 모아놓고 행사를 하느냐 이렇게 비아냥을 거린 바 있었습니다. 조롱을 한 것이죠. 돈까지 들여가면서 그런 행사를 하느냐? 나는 인터넷을 통해서 돈 안 들이고 4, 5만 명의 지지자를 그렇게 모으고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겨우 4천 명 정도 넘는 지지자를 모았느냐라고 비아냥을 거린 바 있었습니다. 굳이 남을 비난할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국회의원의 행사에 대해서까지 비난할 필요는 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다는 장제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비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행사까지도 이준석은 꼬투리를 잡고 비난의 화살을 퍼부은 바 있었습니다. 엊그제 여론조사에서 한국갤럽이지요. 전국적으로 개혁 신당의
지지율은 생각보다는 그야말로 아주 저조하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한 명도 지지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충격적인 그러한 자료가 나온 바 있었습니다. 아니 자신이 그동안 평소에 대구 영남 쪽에 얼마나 공을 들였고 자기의 고향이고 보수의 텃밭이기 때문에 승부를 걸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신이 호언하고 장담하던 그런 것과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그야말로 충격적인 수모와 치욕을 당한 그런 꼴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대구 경북의 아부성 발언 그리고 얼마나 빈번하게 대구를 찾아가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 서울 노원 쪽 병은 이제 합병이 돼서 노원 갑을로 나누어 있지만은 노원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대구 쪽을 노리고 있었는데 엊그제 자기 페북에다는 이번에 출마는 경기도 화성 의뢰하겠다 이런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말이 좋아서 반도체 벨트에 합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벨트에 합류하겠다. 왜? 자기 당의 양향자가 경기 용인 갑에 나가고 이원욱이 경기 화성 정에 출마하게 되니까 그 벨트를 유지하면서 자기도 화성 을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너지를 높이겠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과연 그러한 시너지가 나올 것인지 말이 좋아서 반도체 벨트 합류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과연 그런 뜻이 제대로 될런지 의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준석이 노렸던 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대구 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중견들 3선 이상 되는 사람들에는 탈락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 중견들을 자기가 손을 잡고 대구 경북의 지지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준석의 생각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에게 너클 펀치를 그대로 한 방 제대로 얻어맞고 그렇게 상태, 실신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내심으로는 주호영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호영이 분명 공천 탈락이 되면은 주호영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 경북의 발판을 거점을 삼아서 한번 힘을 써보겠다라는 것이 이준석의 생각이었었는데 완전히 한동훈 위원장 앞에서 깨갱거리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호언 장담을 하고 보수의 심장이라고 추켜 세우면서 자신의 고향이라고까지 추켜 세웠던 그런 대구 영남 지역을 뒤로 하고 갑자기 연고지도 없는 경기 화성 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 접어들이고 한동훈 앞에서 그야말로 고양 앞에 쥐꼴대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추미애 꼴이 되고 말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아직까지 총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추미애 꼴이 되고 말았다. 이재명이 추미애는 버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서울 여기저기에다가 계속 추미애를 넣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경쟁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경기 하남 갑 쪽으로 돌려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 추미애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노원에서 3번씩이나 낙방을 했었죠. 저는 노원 주민들의 그 현명한 판단, 사람을 보는 눈이 아주 정확했다라고 노원 주민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노원에 계신 분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젊고 의욕이 있는 이준석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를 믿지 않고 3번씩이나 낙방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발길을 대구 영남 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이름하여 보수의 심장, 거기서 승부를 걸겠다. 혹시나 국민의힘에서 탈락되는 중견들을 등에 업고 한번 힘을 써보겠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되질 않았습니다. 호남 쪽에 가서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광주 쪽에도 출마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광주 사람들을 또 자극을 시켰습니다. 제주에 건너갔을 때는 제주에도 출마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본인이 뭐 전국적으로 대통령에 출마합니까? 이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작년 10월에서 12월까지는 그렇게 아주 신나게 자신을 PR하며 다녔었는데 이재명이 떠버리듯이 이준석도 떠벌리면서 전국에 대단한 인기가 있는 것처럼 뛰어다녔는데 작년 12월 26일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하면서부터는 뉴스에서도 주연에서 조연으로 그리고 이제는 끝자락에 단신 처리할 정도로 완전히 뉴스에서 사라지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이 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마음에도 없는 빅텐트를 쳐봤지만은 결국 이낙연과 손을 잡고 있다가 열 하루 만에 이낙연을 팽시킨 건 아니겠습니까? 김종인과 이준석이 그야말로 야합을 한 것이죠. 저는 김종인도 정치 40년이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 정치꾼이지 정치는 아닙니다. 둘이 만나서 멘토와 만나서 결국 야합을 하면서 이낙연을 내쫓는 데에 손을 잡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인은 이낙연이 나가면 내가 합류하겠다. 이준석은 당 내외에서 이낙연과 김종민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천하람과 이원옥을 최고위원으로 모시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김종인과 이준석의 야합 속에 지금 개혁신당은 어떤 모습이 되고 있습니까? 정치라는 것이 글쎄요, 야합과 뒷거래하는 정치꾼들의 그러한 정치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는 이런 정치는 사라져야 합니다. 아니, 총선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정치하겠다는 것이 이준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는 행태는 과거에 구태한 정치의 그 모습을 아니 그것보다도 더 심한 지저분한 정치를 지금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정치의 멘토라는 김종인은 이런 것을 말렸어야 하지요. 본인은 합당하는 것도 몰랐고 갈라서는 것도 몰랐었다 이런 얘기라는 것이 김종인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종인은 그 전에도 방송에 나가서 이낙연이 있는 한 합류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김종인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그렇게 40년 동안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해온 사람이 김종인인데 그 멘토라는 김종인과 이준석 다를 것이 뭐 있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자, 제가 앞서서 이준석이가 추미애와 같은 그런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준석도 나름 왜 경쟁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안 했겠습니까?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대구, 경북? 노는 이미 제껴놓고 갈 곳이 없다 보니까 경기 화성 쪽에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신도시 화성 쪽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내건 것이 반도체 벨트에 합류하겠다. 먹힐 수 있을까요? 진중권이 이준석에 대해서 아주 따가운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준석은 한마디로 철학이 없다. 정치인에게 철학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 개념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때그때 유리한 것만 받아먹으려 하고 그 이슈에 반응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갈라치기를 해서 특정 계층의 집단만이 자기를 옹호할 수 있도록, 지지할 수 있도록 갈라치기만 하고 있는 이준석이다. 그 가운데서도 젊은 층 2030의 남자들만을 상대로 한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준석이가 고민하다가 전국을 다 놓고 보다가 그래도 갈 곳은 화성 쪽에 젊은 층들이 가장 많은, 남성들이 많은 화성을을 택했는데, 글쎄요, 그쪽에 계신 젊은 층들 이준석을 모르실까요? 이준석의 진 면목을 모르실까요? 양양자는 경기 용인갑, 이원욱은 화성정에 얹혀가는 분위기 속에서 자기 당의 대표로서 거기에 출마하겠다 그러는데, 결과는 주민들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자신의 멘토라고 하는 김종인, 이낙연과 김종민을 내쫓는 데에 앞장섰던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종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 출마한다면 본인도 대구가 고향이고 대구의 보수의 사람들이 이준석이가 보수의 색채를 띠고 있으니까 미래의 정치권을 키워주는 입장에서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자신은 대구 쪽에 출마하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뜻을 거절하고 경기 화성으로 뛰어쳐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문재인을 걷어차고 또 자신의 멘토로 여기고 오늘까지 정치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이해찬이의 부탁마저도 차버리면서 독자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이재명 아닙니까? 이준석의 멘토가 누굽니까? 김종인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서 지혜를 구한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준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준석이가 김종인이 대구 쪽에 가서 출마하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도저히 자기 자신이 승산이 없었던 것이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가장 많은 쪽에 그래도 거기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다 해서 경기 화성을 쪽으로 출마를 선언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입장이라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참 저는 그 결과가 대단히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종인이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멘토라고 나를 공관위원장으로, 물론 김종인도 나름 욕심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 이낙연이 제거하면 내가 들어가겠노라 얘기를 했었는데 들어왔는데 이준석이가 말을 안 들어요. 확실한 거는 모르겠지만은 공관위원장으로서 사나흘 동안 이준석을 만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도 기자들의 취재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개혁신당이 미래를 바라보는 정치,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행태는 과거의 구태한 정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이준석과 김종인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세상 이치는 제가 제목을 단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고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법입니다. 이준석이가 이번 화성 도전한다는 것은 자기 말로는 정치 13년 경력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정치 생명의 마지막을 걸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따져보고 따져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곳이 화성 을 쪽에 기대를 걸고 나갔었는데 여기에서 무너지게 된다면 어디 가서 표를 얻으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이 이준석이가 정치 생명의 마지막을 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역시 마찬가지죠. 단수 공천으로 계양을의 공천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내막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거구까지도 불안하니까 계양을의 한쪽을 유리한 쪽을 끌어들이고 불리한 쪽은 계양 갑 쪽으로 돌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준석과 그리고 이재명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인데 이것이 정치 생명의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난형 난제의 이준석,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